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여러분은 몽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끝없는 평원이 이어지는 곳, 고비 사막이 있는 곳,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별이 반짝이는 곳, 하얀 설산을 배경으로 듬성듬성 게르가 놓여 있고, 때로는 낙타와 사냥을 만날 수 있는 곳. 거리상으로는 그리 멀진 않지만, 이제 여행을 떠나기에는 살짝 망설여지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오늘은 몽골 여행을 다녀온 전운수 작가님의 책 몽골에 비는 좋은 인연을 데리고 온다 골라봤어요. 전운수 작가님과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전운수 작가님은 제가 썼던 첫 책 여행 작가의 노트를 훔치다를 읽고 나서 여행 작가의 꿈을 꾸시다가 여행하면서 틈틈이 썼던 일기와 글을 모아서 책을 내셨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서 추천사를 부탁하셨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엄청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 책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구나 싶어서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추천사를 써드렸던 책이에요. 몽골에는 물이 귀해서 비와 함께 온 손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한대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마침 비가 내렸어요. 이 책이 저에게는 더없이 귀한 손님같이 느껴졌죠. 여러분께도 이 책이 촉촉한 몽골의 비처럼 낭만적이고 황홀하게 다가가면 좋겠네요. 몽골의 비는 좋은 인연을 데리고 온다. 전운수 지음 바이북스. 여행을 즐기는 방법.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생소한 학과 생소한 전공이지만 나는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꽤 좋아하는 편이었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언젠가 천문학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곤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취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확신이 깨진 것은 대학에 들어와 본격적인 전공 공부를 시작한 이후였다. 세상엔 정말 천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천재까진 아니더라도 영재 정도의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도 대학에 와서 느꼈고, 그런 것들을 볼수록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놀랍도록 초라해졌다. 잘하는 것도 물론 있었다. 나는 전공 시간에 배웠던 프로그래밍을 좋아했으며 잘하는 편이었고,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그나마 꽤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공 중 몇 개를 꽤 잘한다고 해서 모든 전공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점점 흥미를 잃어갔고, 하늘을 관측하는 횟수도 덩달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데 몽골을 생각하면 별이 떠올랐다. 넓은 사막과 초원도 물론 떠올랐지만 그 모든 것을 상상함에 있어 그 위를 뒤덮은 별천지의 하늘을 함께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이 빼곡한 몽골의 밤하늘을 상상하며 어쨌든 나는 여전히 밤하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듯하다. 몽골 여행을 준비하며 몽골의 밤하늘을 조사했다. 별자리 프로그램을 깔고 내가 여행을 가는 날 어떤 밤하늘을 볼 수 있을지 상상했다. 그렇게 조사하며 아쉽게도 별빛이 가득하기보단 달이 밝은 몽골의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지만, 어쩌면 여행의 막바지 즈음엔 잠시라도 은하수가 흐르는 몽골의 밤하늘을 즐길 수 있으리란 기대가 피어올랐다. 다른 여행지들을 갈 땐 굳이 따로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밤하늘을 기대하기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많은 곳들을 여행했었고, 밤에 혼자 나다니기에 위험한 곳들이었기에 더더욱 그랬다. 그냥 잠시 창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 익숙한 별이 빛나고 있을 때, 아, 벌써 계절이 이렇게 변했나 하는 걸 실감하는 딱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게 내 여행에서의 밤하늘이었다. 그러나 몽골은 달랐다. 밤에 밖에 나가 있어도 그리 위험하지 않았고, 나에겐 나 외에도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커녕 정해진 시각이 되면 게르 내의 불들마저 모조리 소등해버리는, 어찌 보면 별들을 위한 나라 같았던 몽골. 여행을 가기 전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별 지시기를 배낭에 소중히 집어넣었다.
그렇게 몽골에 내리고 구름이 물러간 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별을 세었다. 떨어지는 유성에 소리치다가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가져온 별 지시기로 하늘을 가만히 짚어보았고, 한 번은 은하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두고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기도 했다. 나는 원 없이 하늘을 보았다. 자주는 아니라도 내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일행들도 모두 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고, 카메라를 꺼내 세팅하면 이내 주변에 카메라를 든 일행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나는 이 여행에서 아주 오래 함께해 희미해졌던 나의 취미마저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별이 반짝이고 별을 함께 볼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날의 몽골이 그립다. 내가 사랑했던 몽골의 하루. 낮에는 게르의 천장을 열어두곤 했다. 그 구멍 사이로 맑아진 몽골의 하늘이 보였다. 난로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 개의 침대뿐인 곳이었지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낭만적이었다. 몽골 생활의 꽃은 바로 이런 게르 아니겠는가. 어느새 맑아진 하늘이 반가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게르로 향했다. 언뜻 뒤돌아본 풍경 속에 우리가 달려온 바퀴 자국을 제외하면 시야에 걸리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이런 풍경을 놓칠 수는 없었다. 숙소에다가 가방을 냅다 던져두고 다시 밖으로 달려나왔다. 모든 것이 개운하고 깔끔할 정도로 넓었다.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평화로운 날이었다. 캠프의 앞을 실컷 살피고 저녁을 먹기 전 잠깐 게르의 뒤쪽으로 나갔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다. 나와 인천공항에서부터 함께한 일행 두 분이었다. 친해질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적당히 선선한 날씨, 예쁜 하늘, 기울어가는 해와 이미 준비된 맥주. 딱히 가릴 것 없이 맥주를 나눠 마시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찍다 보니 엉터리 사진작가의 혼이 불타올라 바닥에 주저앉아 이런저런 구도를 주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맥주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맥주를 마셨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다.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가이드 언니들의 합작인 이름 모를 국수 요리는 칼국수 같으면서도 몽골의 요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맛이 아주 강하게 났다. 나중에 비결을 물어봐야지 하며 열심히 긁어먹었다. 게르 문을 열어둔 채 6명이 모여 앉아 하는 식사가 참 정겹다. 서로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한쪽에서 음식을 세팅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선 식후차를 준비하곤 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이었다. 너도 나도 준비해온 차며 커피를 꺼내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식후차를 마셨다. 일종의 의식이었다.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의식. 그렇게 밥을 먹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어느새 게르의 꼭대기에 걸려 있었다. 맥주는 없었지만 아까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예쁘게 해가 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이 게르 캠프에서 우리들 뿐이라는 것이 새삼 아쉬웠다. 지는 해 밑으로 초원의 풀들이 살랑대고 카메라 속의 해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 아름다움을 더했다. 하늘과 땅이 같은 색으로 물드는 유일한 시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멍하니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는 건 금방이었다. 땅에 걸쳐진 순간부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해가 완전히 땅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의 순간을 혹은 이런 저녁을 기다리는 것이다. 짧아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 같은 것들이 유독 그랬다.
해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보고 싶을 때면 선글라스 두 개를 겹쳐서 지평선을 쳐다보곤 했는데 그렇게 제대로 해를 볼 때마다 아쉬움이 앞섰다. 곧 내려가겠구나. 곧 사라지겠구나. 또 내일을 기약해야겠구나. 날이 저물고 전기조차 나가는 밤이 찾아오면 이렇게 내 여행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음이 실감났다. 맞이할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다가오는 끝이 아쉬운 건 비단 나에게만 국한된 마음이 아니었을 게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해가 저물며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해가 질 무렵 어디선가 들려온 노랫소리에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들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자기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생각나는 노래를 마음껏 불렀고 관객들은 노래를 듣다가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렇게 비어버린 자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웠다.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 파티에서 우리는 몽골의 노래를 들었다. 그러다 가끔 한국의 노래를 부를 땐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좋았다. 다음을 기약하지 않고 그저 이 순간을 즐겼다. 그래서 부담이 없었다. 옆에 은은하게 켜진 작은 등이 모닥불을 대신했다. 따뜻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사람들 사이를 휘감았다가 사라졌다.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몽골의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흘러갔다.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몽골에 왔나 보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밤이다. 고비 사막과 낙타. 내가 몽골에 온 가장 큰 이유 고비 사막. 노래하는 모래 언덕이라는 의미의 홍고링 엘스. 드디어 고비 사막으로 가는 날에 아침이 밝았다. 오직 고비 사막을 보기 위해 몽골 여행을 결정한 나이기에 이날의 일정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이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숙소와 너무나도 좋았던 게르. 전날 쌓인 피로를 깨끗하게 풀고 다시 푸르공에 올라탔다. 오늘은 가져온 앰프에 휴대폰을 연결해 노래를 들으며 일정을 시작했다. 기분 좋은 날이다. 고비 사막이 점점 가까워진다. 차에 올라 멍하게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막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생각하던 것보다 더 뜬금없이 등장한 모래사막.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막의 모습에 잠깐 할 말을 잊었다. 고비가 다가옴을 알리듯 여기저기 낙타들이 돌아다녔고 비구름이 언뜻 나타나 푸르공의 창문을 적셨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괜히 불안해 마음이 초조해졌지만 다행히 게르 캠프에 도착하니 비는 그쳐 있었다. 그리고 사막이었다. 모래가 켜켜이 쌓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친 땅과는 달리 금색 비단을 깔아놓은 듯 부드러워 보이는 사막인지라 이질감이 더 컸다. 게르에 도착한 후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모자끈으로 머리를 단단히 묶었다. 바로 낙타 타기 체험이 이어졌다. 조심스럽게 낙타에게 다가가 그 위로 올라앉았다. 무신경하게 쓱 고개를 돌린 낙타가 주인의 손짓에 따라 다시 덜컹 하고 일어났다. 느껴지는 진동에 시겁했지만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비명을 꾹 참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잠깐 감았던 눈을 뜨니 낙타는 완전히 바로 서 있었고 평소보다 높아진 시야가 대번에 느껴졌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은 사뭇 낯설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도 신기했고 살아있는 동물을 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손잡이를 잡은 손 아래로 낙타의 체온이 옅게 느껴져 이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하는 것도 다시금 깨달았다. 체험은 즐거웠지만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어쨌든 그렇게 잠깐 낙타 위에 올라 바라보았던 고비 사막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넓은 초원 위에 솟아오른 모래언덕, 홍고링 엘스.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사막을 오르는 건 힘든 일이었다. 한 발 내디디면 반발 미끄러지는 탓에 열심히 발을 놀려도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저 자리가 저 자리일 뿐이었다. 어느 세월에 저기를 다 올라가나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다. 다행히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끄러운 모래 위에 사선으로 나 있던 발자국들에 내 발자국을 더 씌웠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시작은 더디고 힘든 법이다. 발자국을 남겨준 누군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남의 발자국을 따라 위로, 조금 더 위로, 점점 사막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놀랍게도 일행 중 가장 먼저 꼭대기에 도착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뒤쪽으론 황금색 물결이 너울댔다. 나는 오로지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래, 내 몽골 여행의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닌 고비 사막임이 행복한 순간. 내가 사랑했던 풍경, 그리고 사랑하게 된 풍경.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에 잠겨 내 주위로 잔뜩 흩어진 행복을 주워 담기 바빴다. 마음속에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할 만큼 가슴 설렜던 고비. 오로지 모래뿐인 이 풍경에 잔뜩 벅차올랐던 나의 하루. 아주 고운 찰흙으로 빚어둔 것 같은 혹은 황금을 녹여 부은 것 같은 사막이 사방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살짝 거친 구름 사이로 태양이 얼굴을 내밀고 온 세상이 햇빛을 받아 잔뜩 반짝였다. 이런 것들이 마법이 아닐 리가 없다. 이게 마법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할 이유가 없다. 고생이란 고생은 사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법 같은 순간이 아닌 정말 마법이었음에 틀림없다. 사막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갔다. 어린 왕자가 슬플 때면 늘 바라보곤 했다는 일몰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몽골에 와서야 어린 왕자가 본 것과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다. 언젠가는 꼭 사하라 사막에 가봐야지. 사방이 어두워질 무렵에서야 사막을 내려왔다. 올라가는 건 한참 걸렸는데 내려오는 건 금방이었다. 펄쩍 뛰어오르니 마치 스키를 타고 있는 것처럼 쑥쑥 잘도 미끄러진다.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사막을 질주하는 길. 모든 것이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에 즐겁지 않은 것이 없었다. 발가락 사이사이로 흘러 지나가는 모래알이, 어둠이 내린 사막이, 내 주변을 감싼 몽골의 공기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만 했다. 게르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 어렴풋이 어린 왕자와 만나는 꿈을 꾸길 기도하며 꿈속으로 잠겨들었다. 어떠세요? 고비 사막을 함께 여행한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몽골의 비는 좋은 인연을 데리고 온다. 전은수 작가님의 책 읽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